변호사를 속일 수 있어야 판사, 검사도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의뢰인분. 그거 하지 마, 이씨. 안녕하세요. 갓 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법정 갈 일 생기죠. 법원이요. 아니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법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고소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해코지를 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어찌할 수 없잖아. 무명사인데. 그때 품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면 내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해보고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그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잖아요. 내가 법적 분쟁에 휩싸인 거는 사회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때는 변호사 조력받아서 이 분쟁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임을 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선임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다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변호사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건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변호사도 의뢰인 얘기를 듣고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거지 의뢰인과 처음 상담할 때 얘기한 내용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뢰인이 된 여러분은 나를 조력해주는 변호사와 계속 소통하면서 준비를 함께 하게 됩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거든요. 의뢰인이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그러면 변호사도 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죠. 만약 반대로 의뢰인이 진상이면 변호사 입장에서 내 의뢰인이 진상이면 감정적인 소모도 크고 사건 진행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의뢰인이 모든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변호사는 사건 망쳐도 자기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수임료 받았잖아. 사건이 망하면 의뢰인은 돈도 내고 본인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다면 최소한 진상은 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갑변이 생각하는 진상 의뢰인 유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변호사 킹받게 하려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가장 많은 진상 유행이에요. 거짓말하는 의뢰인. 변호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의뢰인 10명이 오면 10명이 다 거짓말한다. 농담 같죠? 우리한테 다큐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내용을 자꾸 숨기고 속이려고 하거든요. 변호사를 왜 속여요? 변호사는 당신 편이고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만약 내가 변호사에게 얘기한 내용이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호사는 그 불리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 불리한 내용을 가지고 의뢰인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탁 안 친다고. 우리 변호사도 못 믿으면 도대체 선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해야지.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얘기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소송 전략을 짜서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주장을 했지. 근데 갑자기 상대 측에서 우리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당황했지. 어찌어찌 그 상황만 모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뢰인한테 따로 물어봤죠. 저 증거 뭐예요?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하는 말이 변호사님, 제가 법방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변호사를 속일 수 있어야 판사, 검사도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의뢰인분. 그거 하지 마, 이씨.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준비했던 것들 싹 웃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했어요. 실제로 결과도 썩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 거짓말 했던 게 불리하게 작용했거든요. 변호사도 힘 빠지고 의뢰인도 사건 결과 안 나오고 안 좋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거짓말하면 엄청 당황스럽고 되게 막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거짓말한 쪽의 상대방 입장이면 되게 신나요. 쉽게 이기거든. 이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 검사로 일을 할 때 어떤 이제 피의자를 이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피고인이라고 해요. 법원에 있는 형사 범죄자를. 이 피고인이 원래 이게 성범죄인데 성행위를 안 했다고 막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변호인도 무죄 주장하죠.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좀 증거를 확보를 했었어요. 뭐냐? 그거 있잖아요. 성행위를 하면은 DNA가 들어가잖아요. 몸속에. 그게 나왔어.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깜빡 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진상이에요. 말이 자꾸 바뀌는 의뢰인. 보통
변호사와 의뢰인이 처음 법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할 때는 대강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딴소리 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황당하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왜 그래요? 우리 좋았잖아. 이러면 변호사는 오랜 기간 들여서 준비하고 있던 전략을 다시 또 수정해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제가 겪은 내용인데요.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이 의뢰인으로 왔어요. 상담해보니까 유죄 증거가 많아서 무죄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팩트는 인정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 선처를 구하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당연히 의뢰인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거죠.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기소유예는 받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보통 집행유예 또는 실형 나올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변호사들은 처음에 저한테 고생했다고 축하하더라고. 그 사건 어떻게 벌금을 막았냐고. 사실 저도 좀 뿌듯했어요. 나는 벌금 되게 잘 나왔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의뢰인한테 기분 좋게 전화했어요. 아쉽게도 기소유예는 받지 못했으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랬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의뢰인이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소리 질러. 내가 왜 벌금 받아야 돼? 나 무죄 받았어야지.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혐의 사실 인정하기로 했냐고. 괜히 내가 하지도 않은 혐의 사실 당신 때문에 인정해서 내가 벌금 나왔잖아. 막 제 탓을 해요. 막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이러지 마세요. 하자는 대로 한 거잖아. 에휴 정말 결과 잘 받아놓고도 욕 엄청 먹었어요. 자, 세 번째 진상. 심리상담 의뢰인. 변호사 선임하신 분들은 법적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거거든요. 근데 법적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고 상담도 많이 하게 되죠.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리 상담사는 아니란 말이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요. 마음이 여린 의뢰인 분들께서는 변호사에게 유독 심하게 의존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안하다고 밤늦게 새벽에도 전화 오고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 못 받았으면 장문에 메시지 보내고 부재중 통화 수십 통 남겨놓고 정작 밤늦게 통화해보면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단 말밖에 안 해요. 당연히 변호사도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위로해주고 사건 잘 진행해보자고 힘내자고 격려를 해주죠. 근데 정도가 있잖아요. 변호사를 심리 상담사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빨려. 내가 의뢰인 사건 처리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우울한 감정을 받아주는데 다 써버리면 정작 사건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내 사건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진상 의뢰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